여러분 세 가지 내용만 가답니다. 그 조건부 확률 폈어요. 첫 번째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게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그러면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앞에 게 조건이에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니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 안에서 A 안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뒤에 게 분모로 와요. 조건이 모든 경우를 A로 보는 거야. PA분의 바라는 경우가 이 부분 아니에요. A 교집합 B, P의 A 교집합 B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 조건이 전체 조건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A로 보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경우는 A 교집합 B가 분자로 올 거야. 그래서 이것이 분모로 온다. 조건이 조건 하에서 분자는 동시에 일어나는. 저 펜다이어는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저렇게 그려놓고 이해를 하면 조금 여러분들 조건 확률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 뒤에 게 조건이야. 사건 A가 조건이라니까. 사건 A가 조건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뒤에다 조건 B, A를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거. 여기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P의 A 교집합 B지.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교집합 아니에요. 집합의 개념을 알면 쉽죠. 양변에 P 넣으면 여기다가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아니에요. 이렇게. 또 다른 개념은
생각할 수 있죠.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이 확률을 곱해서 계산하니까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해요. 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요.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접속사가 뭐뭐이거나 이렇게 되면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뭐뭐이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동시에 뭐뭐이 일어날 확률하면 이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곱해주면 돼요. 접속사가 N분의 곱에 동시에 연이어서 일어나면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야.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확률을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따오니까 여기다 곱해버리면 PA 여기가 B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독립은 서로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 관계를 독립관계라고 말하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 종속관계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적어볼게요.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좀 쉽게 적어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두 사건은 독립이다. 두 사건은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반대 경우가 영향을 미치면 종속사건이고 어떤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서로 독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즉 다시 말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나든지 사건 B가 일어나지 않든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해요. 이렇게.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 말이에요. 사건 A가 앞에 게 A가 일어날 확률 뒤에 그 조건이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나든지
B가 일어나지 않든지 B에 관계없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1.0이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갖다 저쪽으로 대입해봐요. 여기다 대입해봐요. B바 A 바 B는 어떻게 된가? P의 A 교집합 저를 따라봐. P의 A 교집합 B는 P의 A 바 B 곱하기 PB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건 A가 독립이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B에 관계없이 PA가 되더라. 요게 PA가 돼요. 요게 PA 곱하기 PB 이렇게 적을까요? 뭐 바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렇게 이렇게 요것이 두 사건이 독립이면 B가 일어나지 않는 관계없이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1.1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확률의 곱셈정리야. 요거라고 곱하면 돼. 이것도 곱하는 것이고 이것도 곱하는 것인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곱하면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만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조건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와 같으면 돼요. 위에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 사건 서로 AB가 독립이냐 아니냐 이것이 성립해야 돼요. 필요 충분 요건이니까.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조건은 어떻게 되냐?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하고 같으면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에요. 두 번째, 종속 사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 두 사건 A, B는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서로 종속 관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서로 종속이다.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지. 한 번만. 독립사건이 아니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독립사건이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 종속사건이라니까. 여기서는 주로 이제 독립사건에 관한 내용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 이것도 확률의 독립사건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대답이 없어요. 할만하지? 그럼 거기 4개 문제 볼게요. 자, 거기 봅시다. 1번, 거기 페이지 1번 보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B에게 조건이야.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PA 분과 B. 요 값이 얼마냐면 0.6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4거든요. 요게 0.4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24가 되고 이렇게 0.24가 되고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P에 A 바 B예요. 조건이 분모로 오니까 PB분의 분자는 교집합이죠.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PB가 0.3이고 교집합이 0.24가 되니까 30분의 24니까 6으로 나누고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2번 보면은 PA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이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면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이 묻냐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분모는 요렇게 오죠. P에 A의 여집합 분의 분자는 두 집합의 교집합. 요걸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요걸 구하려면 P에 A도 아니고 B도 아닐 확률은 1 마이너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전 사건 S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가운데 전체 전 사건 1에서 1일 확률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P의 A와 B는 PA 플러스 PB. PA가 8분의 3, PB가 2분의 1, 빼기 P의 A 교집합 B가 4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얼마야? 8분의 7에서 8분의 5가 되니까. 그러면 요건 8분의 3이 되네. 요렇게 P의 A의 여집합은 8분의 5지요. 이건 1 마이너스 P의 A니까
1-8분의 3이니까 8분의 5분의. 그 다음에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8분의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8분의 3 아니었어요? 요거에. 그러면 이게 5분의 3이네. 이렇게. 기호의 뜻. 요것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자, 여러분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 건 넘어갈게요. 조금 신경 쓰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7번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246이고 그것이 소수일 확률. 자, 짝수고 소수를 B라고 한다면 2, 3, 5가 되죠. A 교리가 B는 2 아니에요. 이때 짝수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 소수일 확률이에요. 소수일 확률. 짝수눈이 나왔을 때, 짝수눈이 나왔을 때는 A가 조건이지요. 이렇게. 그럼 PA분의 PA 교리가 B. 자,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아니에요. 확률이니까. PA는 6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 그러니까 이건 직관에 의해서 풀 수 있잖아요. 짝수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소수라는 거예요. 짝수눈이 나오는 경우는 2, 4, 6이고 그게 이 안에서 소수인 경우는 2가 되지. 이 안에서 그게 3분의 1이라는 거죠. 직관에 의해서 보더라도. 그러죠? 3개 해갖고 하나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식으로 적어보고 우리말로도 이해를 해보고 나의 뜻을, 그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면 쉬워요. 8번 볼게요. A형인 학생이 50%예요. 100분의 50이지. A형인 학생이 50%이고 줄쳐봐요. A형인 남학생은 40%다. 줄쳐봐요. 남학생. A형인 남학생이에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가요? A형인 남학생은 P의 A교가 B지요. A형이고 남학생이고 요것이 100분의 40 아니에요. 그 문제 뜻을 파악하면 쉽다니까. 여기서 이민호 뽑은 학생이 A형일 때 그
그 학생이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자, 지켜봐요. A형일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그랬지. 그럼 문제에서 뭘 물고 있나? A형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학생일 확률,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P의 남학생일 확률인데 A형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건 PA분의 PA 교주가 B네. PA분의 PA 교주가 B. 이렇게 문제에서 의미하는 것은 A형인 남학생 이렇게 되거든요. A형인 남학생이에요. 이렇게. 그럼 PA가 2분의 1이고 요게 교집합이 5분의 2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5분의 4가 돼요. 이렇게. 자, 11번. 흰 공 6개하고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어요.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구나. 주머니에서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문제 파가라고요. 2개 모두 흰 공이라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이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흰 공 뽑고 야, 넣지 않아. 넣지 않고 두 번째도 흰 공 뽑으라고. 우리말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첫 번째 흰 공을 뽑으라 하는 것은 10분의 6이죠. 뽑고 그리고 엔드 곱하고 그러면 흰 공이 5개야. 그래서 뽑았던 것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흰 공이 5개 남았을까? 하나 뽑아냈으니까 그게 9분의 5가 되죠. 흰 공 1개를 뽑으라면 요렇게 1개씩 뽑으니까 1개. 그래서 요건 얼마니? 18분의 3인가? 아닌가? 3분의 1이네. 9분의 3이니까 요렇게 3분의 1. 거기 12번 문제를 봐봐라. 말의 뜻을 이해하면 된다니까. 자, 그 공연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이고 그랬지.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자, 우리말 한번 적어볼까요? 비가 오고 내일 비가 오고 매진되거나 비가 오지 않고 매진되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지. 이런 뜻이야. 똑같은 뜻 아니야. 공연이 매진되면 내일 비가 오고 매진되거나 비가 오지 않고 매진된다. 이거 나는 여기 오하니까 더하면 되지. 말의 뜻을 잘 이해하면 돼. 확률 B는 비가 올 확률은 100분의 40, 5분의 2지. 오고 비가 오는 날 매진될 확률이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야. 2분의 1. 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이 될 거 아니에요. 60%니까. 이고 공연이 비가 오지 않는 날 비가 오지 않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야. 이렇게. 말의 뜻만 이해하면 돼요.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오고 매진되거나 내일은 비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비가 오고 매진되거나 비가 오지 않고 매진될 확률.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말의 뜻을 잘 이해하면 된다니까. 문제를 읽고. 자, 그 다음에 15번. 지금 A 상자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A 주머니에는.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들어있네요. 2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A, B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 상자가 A였을 확률. 그러면 여기 봐라. 흰 공 1개. 문제 뜻을 파악해야 된다니까. 검은 공 1개 나오는 사건을 이해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A에서 A를 택해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뽑거나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현재 나오는 사건은 나올 확률은 A 택에서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 뽑거나 B 택에서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 뽑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기호를 한번 적어볼까요? A 택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뽑거나 B 택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뽑으면 확률이 아닐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뽑을 확률은 A를 택하거나 B를 택, A 택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뽑을 확률이야. 그런데 A를 택한대. A를 A, B 두 개의 주머니에서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A 택에서 자 6개에서 2개를 뽑을 때 6개에서 2개 A에서요 흰 공 하나 뽑고 검은 공 하나 뽑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B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으라 합니다. B를 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으라 합니다. B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야. 주머니 두 개에서 하나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 B를 택해서 B 주머니 5개, 20개를 뽑을 때 흰 공 3개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 2개에서 하나 뽑는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6C는 15 분의 8. 그럼 이거 15분의 4네. 그 다음에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6. 그럼 얼마야? 10분의 3인가? 그러니까 고로 P2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은 A 택에서 흰 공 하나 뽑고 검은 공 하나 뽑거나 B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으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30분의 8 더하기 9지요. 그럼 30분의 17이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뭘 물었습니까? 그 상자가 A였을 확률이에요. A였을 확률. 그럼 그 상자가 A였을 확률은 이건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다. 이걸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안 돼요.
A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다 이 말이에요. B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으라면 그래야 공식에 맞아떨어지거든요. 요렇게 A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거나 B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다 이 말이네. 미안해요. A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다 말 되지. 그러면 P2분의 PA 교집합 P 이 교집합이 등장하는 교집합으로 P가 30분의 17 교집합 2가 15분의 4 자, 이거 구하면 2가 되지. 17분의 8이 되지만 답은. A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거나 B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다. 우리말 꼭 생각해봐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은 A 택하거나 B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고, 그것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 그 조건일 때 그것이 A 확률이에요. A 확률. 야, 이거 흰 공 하나 전체지. 이것뿐에 바라는 경우는 이것이 확률이라니까. 빨간 건 두 개 더한 거니 이것에서 바라는 경우는 이거예요. 바라는 경우가 15분의 4라니까. 요 계산에도 8분 후 17분의 8이 나와요. 공식에 굳이 맞추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 아니에요. 흰 공 하나 A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거나 B 택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 이게 전체 아니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 전체분에 바라는 경우가 이 경우라니까. 이런 두 개 한강 덕분에 이거야. 그 말 아니에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은 경우는 A에서 흰 공 하나 뽑고 A에서 검은 공 하나 뽑거나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인데 그것이 A였을 확률은 요거다. 요게 분자, 빨간 거 전체가 분모. 이렇게 되지. 그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기호로 이렇게 장화만이 설명하면 이렇게. 뭔 말 이해 안 된가? 대답이 없어. 이해돼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만 두세 문제만 더 풀고 봅시다. 거기 보면 18번 요 문제도 요 수능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내용을 파악하면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전체 뽑을 확률은 이거라니까. 근데 그것이 A였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전체에서 분자가 A였을 확률. 뭔 말 이해돼요? 두 가지를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쌤이 설명해 줄게요. 다시 또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가 1, 3, 5고,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 2, 3이고, 그 다음에 2 또는 5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어요. A와 B는 독립이냐? 이렇게 몇 번을 물었다. 그러면 독립이냐 아니냐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냐. 성립하냐. 주사위를 한 개 던지니까 모든 경우는 6가지예요. A, B의 교집합은 1, 3이구만. 그러니까 이때 확률은 6분의 3이 되지, 6분의 2가 되지요. PA는 6분의 3이 되고, PB도 6분의 3이 되네. 이유가 같지 않죠. 그의 독립이 아니다 이 말이야. 미음법 하나씩은 따져야 돼. B와 C는 독립이냐? 이렇게 물었지. A와 C. 이렇게 물으면 P의 A 교집합 C는 PA 곱하기 PC가 성립한가? A 교집합 C는 5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때 확률은 6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6분의 1이 되지. PA는 6분의 3, PC는 6분의 2. 여기 되지. 그러면 이건 성립하잖아요. 이 우변도 6분의 1로 이걸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면 PA 교집합 C가 PA 곱하기 PC가 성립하면 AC는 독립이다. 독립이죠. 또 B와 C도 따져봐. 개념을 정리하려고 P의 B 교집합의 C는 PB 곱하기 PC가 성립한가 이 말이야. B 교집합의 C는 얼마예요? 이것도 2네. 그 B 교집합 C라는 6가지에서 하나니까 6분의 1이 되고, PB는 6분의 3이고 PC는 6분의 2구만.
요것도 이렇게 지워지니까 6분의 1이 되고 이것도 독립이구나. 이게 성립하니까 독립. 이건 성립 안 하니까 독립이야. 두 개는 성립하고 두 개는 성립 안 하네. 그래서 B와 C는 독립이다. 이걸 따져봐야 돼요. B, C가 독립일 조건은 이게 성립해야 독립이에요. 성립 안 하면 독립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21번. 조금 여러분들 그 처음 배우니까 좀 생소하죠. 21번은 이거 벤다이엄 한번 그려볼까요? 벤다이엄. 자, 그거 줄쳐봐요. A,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P의 A결합 B는 PA 곱하기 PB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조건이 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 이거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AB가 독립이면 PA결합 B는 PA 곱하기 PB가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전 사건을 S라고 했을 때 A, B야. 이렇게 돼 있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이 부분이 6분의 1이야.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닌 것이 6분의 1. 그러면 이면 P의 A 합 B는 6분의 5네. 반대 경우니까 6분의 5가 되고, 거기 보면 순수 B네. A 아니고 B다. 이 부분이 A 아니고 B다. 순수 B가 A 아니고 B니까 요것이 2분의 1이네. 요렇게. 그러면 P의 A와 B가 6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요것이 얼마가 됐는데요? 요것이 2분의 1에다가 6분의 2니까 이게 3분의 1이 되구만. 요렇게 PA가 요건 벤다이엄 그려놓고 따지는 게 더 쉽겠다. 요렇게 요놈하고 요놈이 합한 것이 6분의 5 맞잖아요. 그러면 P의 A1에서 P의 A결합 B는 P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PB라는 말을 수 있네. 요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 PB를 구하래요. PB가 어디서 나와? PB는 P의 A와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의 A결합 B 아니에요. 다 나와 있잖아. 요 값은 6분의 5고 PA는 3분의 1이고 PB는 모두네. PA결합 B가 3분의 1 PB죠. 요렇게
그럼 요건 3분의 2 PB는 요놈 넘기면 2분의 1이 된가요? 6분의 2 빼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고로 PB는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이거 하나씩 따져봐. 문제 뜻을 파악해보고 벤다임 그려보고 이렇게 따져봐야 돼. 이거 안 따지면 못 풀지. 22번하고 27번까지만 일단 합시다. 알았어요? 22번. 그럼 확률이 거의 끝나거든요. 독립시행의 확률 빼고. 자, 그러면 쌤이 22번 봅니다. A 주머니에는 검은 돌이 2개, 3개, 흰 것이 2개 들어있어요. B 주머니에는 검은 것이 4개, 흰 것이 5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들어있구나. 자, A, B 주머니에서 들어있는데 바둑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주머니에서 흰 바둑을 꺼낼 확률. 그럼 어떻게 돼? A에서 흰 바둑 꺼내고 B에서 흰 바둑 꺼낸다 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죠. 그러니까 A에서 흰 거 뽑고 B에서 흰 거 뽑을 확률은 A에서 흰 거 뽑고 B에서 흰 거 뽑을 확률 여하가 됩니다. A에서 흰 거 꺼낼 확률은 5분의 2, B에서 흰 것을 꺼낼 확률은 9분의 5. 이렇게. 그래서 확률은 9분의 2가 돼요. 말의 뜻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A에서도 흰바둑 뽑고 B에서도 흰바둑 뽑을 거 아니에요. 뭔 말 이해됩니까? 서로 독립이지요. 그 다음에 27번. 합격률은 각자가 서로 독립이에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하고 C라는 학생 가불비용이 합격한 확률이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3명 모두 합격한 확률. 가불비용을 A, B, C라고 한다면 이것이 합격한 확률을 PA, PB, PC라면 1번 A도 합격하고 그리고 B도 합격하고 동시에 C도 합격하는 확률.
곱셈정이죠.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A도 합격하고 합격률은 서로 독립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해져 있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3 32분의 3이구나. 미안. 그 다음에 두 명만 합격하는 거예요. 두 명만 합격. A, B 합격하고 C가 불합격하거나 또는 이렇게 되지. A, C가 합격하고 B가 불합격하거나 뭐뭐이거나 두 명만 합격하니까 B, C가 합격하고 A가 불합격할 확률이 이렇게 뭐뭐이거나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때는 두 명만 합격할 확률이니까 바로 적을게요. A, B는 합격해요. A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B가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 C가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이거나 또는 다른 경우는 A가 합격할 확률 4분의 3, C가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 세 번째, 그리고 B가 불합격할 확률도 2분의 1 더하기. 자, 마지막으로 누구야? B, C가 합격하죠. B가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 C가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 A가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1. 그러면 32분의 얼마인가? 9, 32분의 3, 32분의 1. 그러면 이건 32분의 13. 이렇게 되죠. 32분의 13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이건 1 마이너스 3명 모두 불합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빼버리면 돼. 적어도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A가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1. 여집합이니까. B가 불합격할 확률 2분의 1. C가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그 1 마이너스 32분의 3. 그러면 32분의 20분의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9페이지까지 한번 정리해봐요. 9페이지까지 쭉 정리해보고 이해가 안 된 건 쌤한테 얘기하고.